쓰고 봅시다. 이번 코너는 빨간코님과 함께하는 취중필담. 네, 취중필담 코너입니다.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요. 취중필담. 무슨 뜻인가요? 물론 저는 술을 워낙 좋아하니까 취중. 네, 술을 마시면서 책 읽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제 술뿐만 아니고 차 향기에 취할 수도 있고. 차를 마셔도 취합니까? 그 차 향기예요. 아니 이게 좋으니까. 취한다는 게 알코올에 취하는 게 아니라 듬뿍 이렇게 빠져들다는 뜻이잖아요. 빠져든다. 그런 얘기. 푹 담겨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 또 말씀을 잘 해주시네요. 그런 거에 말하자면은 뭔가 아름다운 거에 네. 취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비단 술이나 차 향긋한 이런 것뿐만이 아니겠네요. 그쵸, 작품. 저 아까 이제 술 마시면서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좋은 거 읽으면 이게 이 취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완전 더블이 되더라고요. 상승작용, 네, 시너지 네. 효과. 네, 그 작품에도 취할 수 있고 술 마시면서 취했는데 거기에다가 너무 좋으면 네. 양념을 더 쳐가지고 네. 책에 그렇죠. 같이. 음. 저는 술 마시면서 책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술을 드실 때는 술 자체만 딱 즐기시나요? 술도 잘 안 먹긴 맞아요. 하고요. 술 안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이제 슬슬 이런 여론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몬 로봇살 이제 슬슬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술도 잘 안 드시는구나. 꼭 드셔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취중필담이라는 코너도 그런 식의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되는 건가요? 네, 음악에도 취하고 영화에도 취하고 책 보면서 같이 취하고 그걸 이제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좀 그 쓸거리를 공유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말하자면 좋은 작품을 감상한다? 네, 일종의 리뷰나 비평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네. 근데 또 이게 딱 리뷰나 비평만이 아닌 게 필담이잖아요. 네. 필담이라는 거는 이제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작품에 대해서 읽고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이 프로그램이 다른 일반적인 인문교양 프로그램과 다를 게 없죠. 쓰고 봅시다. 에서는 이제 단순히 뭔가 리뷰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자기 글로 쓸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필담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어떻게 쓸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저희 팟캐스트, 저희 프로그램이 아닌 거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장르 불문, 쓰기 전문 팟캐스트니까요. 예. 아주 이름이 되게 의미가 깊네요.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고 거기 취해서 그것을 어떻게 나의 글로 옮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자. 근데 또 그러려면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읽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빨간코님이 많이 소개를 해주시게 되는 건가요? 네, 좀 쉽게 접할 수 있고 재미있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 위주로 좀 선택을 해서 같이 읽는 시간을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을 읽는 겁니까? 글을 읽기도 하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좀 텍스트는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같이 이제 보려고 해요. 음악 이런 거를 듣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맛집을 가서 맛있는 걸 먹고 그거 좋겠네요. 그거 해볼까요?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음식 사진 올리는 거. 저는 그게 이제 왜 하는지 저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잘 합니다. 생각해 보면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스토브리그라는 스토브리그 네, 거기에 그 단장 네네 꼭 백승수 단장 네, 그 음식 사진을 찍어서 그 어머니한테 보내는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어디 맛있는 데 가서 좋은 걸 먹었다. 그럼 사진을 찍고 뭐 글을 또 쓸 수 있잖아요. 해시태그를 붙이죠. 그렇죠. 어떤 해시태그를 붙여야 되는가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음식에 대한 글을 쓴다고 하면 음식 비평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글감이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다양한 것들 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뭔가 아름답고 좋은 다양한 것들을 즐기게 되는데 그것의 시작으로 아주 짧은 글부터 읽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먹는 것부터 하면 안 됩니까? 뭔 거요? 먹는 것부터 하면 안 먹는 됩니까? 거요? 먹는 거
일단 이번에는 아쉽지만 먹는 건 조금 뒤에 아, 좀 뒤에 할까요? 배치시키고 뭘 한 다음에 먹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먼저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좀 뭔가 해보고 나중에 그렇네요. 이제 특별 예. 소스로. 그렇죠. 또 이게 인생이라는 게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그렇죠. 돌아가는 이게 거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서 막 아, 재밌다. 음. 그러면 오늘은 특별. 그렇지.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프랑스 요리집. 딱 오. 1인당 40만 원씩 오. 딱 하는 거. 오. 정말요? 24개월 할부로. 24개월 할부로 네. 한번 먹어보고 그렇죠. 비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별거 있습니까? 가서 뭐 기준을 딱 제시하고 그렇지. 또 어떻게 하면 음식 비평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또 우리나라 또 음식 비평가 유명한 분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황모 선생님 계시죠? 네. 이제 그분밖에 없나요? 아니 많이 계시는 것 같던데. 네,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쓴 글도 보면서 아 이런 게 음식 비평이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네요. 또 그런 거 도전해 볼 여지가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비평 같은 느낌의 글쓰기도 배우게 되는 거겠네요. 그러려면은 특히나 짧고 가볍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게 좋겠어요. 어려운 책 우리가 막 두껍고 막 큰 거 이런 거부터 시작하기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또 이제 매주 같이 이제 그 읽은 걸 공유하고 얘기를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또 읽을 수 있는 분량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편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코너 우리 매주 하는 겁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매주 진행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쓰고 봅시다 이 프로그램만 들어도 대학 일반 교양 강좌 뭐 서너 개 듣는 효과가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좋은 책도 막 읽어요. 네. 근데 그냥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문화 전반을 다 다루면서 막 이것저것 다 비평을 해요. 그렇죠. 그거를 또 매일 습관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정리를 해요. 네. 르네상스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네. 거기까지는 너무 무리인가요? 채를 갖춰야 돼. 르네상스인이 되려면 뭐 그림도 그리고 덕도 갖춰야 돼. 그래야 되니까. 일단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잘 책임지고 인도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 우리가 읽게 되나요? 어셔가의 몰락이랑 검은 고양이라는 그 공포 소설을 쓴 작가로 알려져 있는 네. 에드거 앨런 포라는 작가 아시죠? 아, 에드가 앨런 포. 네, 그 다크서클 되게 진한 그 사진으로 유명하신 작가분. 맞아요. 네. 에드가 앨런 포 전집이 얼마 전에 나왔죠. 아, 그렇습니까? 그 재작년 재작년 말에 네. 나왔어요. 네. 저 되게 갖고 싶었는데 사진은 못했어요. 67,000원인가 하던데. 맞아요. 아주 예전에 문학 청년이던 시절에 그때 저희 대학 앞에 사회과학 서점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 이제 보란 듯이 에드가 앨런 포 전집이 진열이 돼 있었습니다. 까만 표지. 전집이요? 우울감사. 우울감사. 우울과 몽상. 까만 거? 까만 책. 자, 시청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에드가 앨런 포의 우울과 몽상이라는 책입니다. 소설 전집이고요. 추리도 있고 환상, 풍자, 공포. 오. 제가 이걸 살 돈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선물로 받은 게 맞겠네요. 맞아. 그 일주일 내내 초코파이로 연명하시던 시절인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아주 급비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설 전집을 보면 모르가의 살인 있고요. 황금곤충 있고요. 도둑 맞은 편지. 예, 아주 유명한 아주 소설이죠. 유명한 작품이에요. 네, 지금 방금 저희 같이 읽을 책 말씀해 주셨어요. 네. 모르그가의 살인 같이 첫 텍스트로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모르그가의 살인을. 자, 아주 짧은 단편이죠. 네, 길지는 않죠. 단편치고도. 에드가 앨런 포 하면은 정말 환상 문학, 그렇죠. 추리 소설 이런 공포. 것들, 공포, 공포 서스펜스. 소설. 공포, 맞습니다. 어셔가의 몰락 진짜 무섭잖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셔가의 몰락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영화로도 나왔죠. 제가 어릴 때 공포 영화 정말 못 봤는데 우리 누님께서 그거 내 말 안 들으면 보여줘 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뭐 안 보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그거 못 봤죠. 제가 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면 끓였습니다. 이러면서 잘 살았고요. 너무 귀엽네요. 네, 상당히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어떤 한 가지 분야에 확 꽂혀져 있는 소설이어가지고 읽기는 되게 재밌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소설을 읽자라는 거잖아요. 네. 혹시 선정을 꼭 그걸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탐정하면 떠올리는 인물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김전일도 있고 그다음에 뭐 코난도 있고 엉덩이 그렇죠. 탐정. 셜록 홈즈가 네? 있는데 엉덩이 탐정. 아 맞아 탐정이? 요즘은 네. 엉덩이 탐정이 진짜 대세죠. 엉덩이 탐정이 누구예요? 엉덩이 탐정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얼굴이 엉덩이처럼 생겼어요. 아, 네. 그리고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 컬렉션이 있어요. 1권부터 쫙 이렇게. 어린이판 셜록 홈즈. 아. 되게 똑똑해요 엉덩이 네. 탐정. 저희 어릴 때 그 바베크 탐정 유명했던 거 아세요? 바베크요? 바베크 탐정 몰라요? 검은 별하고 결투.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검은 별. 검은 별. 아, 검은 맞아요, 별. 맞아요. 예, 정말 아. 재밌었는데. 예, 그런 엉덩이 탐정도 있군요. 네, 그렇죠. 네, 얼굴이 엉덩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빵빵해요. 복수 이렇게 뭔가 방구- 위급 상황에서 방구 입으로 방구. 아 맞아. 흠흠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맨날 이 말을 네. 단서를 아, 포착하고는 그렇군요. 어딘가서 냄새가 나는데 그러고 보면 이 탐정 소설 이런 거는 그 말만 들어도 뭔가 흥분하게 아, 그쵸, 만들고 그쵸. 네. 재미있게 만드는 맞아요. 뭔가 요소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탐정 캐릭터의 사실 원형이 바로 이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네. 오거스트 듀팽이라는 탐정의 오거스- 대선 뒷팽 쥐팽. 네, 네. 네. 대선배라고 할 수 있죠. 탐정의 대선배. 네, 탐정의 원형. 그렇죠. 원형. 말하자면 원형이란 게 뭔가요? 오리지널 아르키타입. 아키타입. 맞아 아키타입. 그 제가 단어 뜻이 부정확해서 여쭤봤더니 네. 더 어려운 말씀하신 분도 원이라는 게 근본적이라는 거고 아. 형이라는 게 형태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탐정의 근본적인 형태. 아. 탐정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특성들을 아. 다 갖추고 있는 형태. 탐정이 동그랗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어떤 게 그럼 탐정의 원형이죠? 추리력.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해야죠. 네, 비범한 이제 그 아. 이성적 능력과 추론 능력을 가지고 사건 해결을 이제 능히 해낼 수 있어야겠죠. 네. 그럼 이 어거스트 쥐팽이라는 모르그가 살인에 나오는 주인공도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네, 사람이다.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거기에서 파생되는 사실 뭐 여러 가지 하위 이제 능력들이 있겠지만 이제 단연 돋보이는 건 그런 이제 뛰어난 이제 분석력, 이성적 능력, 추론 능력 이런 것이 그런데 되고. 그렇지 않은 탐정들도 꽤 맞아요. 있지 않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드보일드에 등장하는 탐정들은 항상 술과 담배에 쩔여 있고 뭔가 이제 이 범죄랑 연루되어 있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음, 굉장히 필립 말로우. 감정적이고 네. 그렇죠. 하드보일드가 근데 무슨 뜻이에요? 하드보일드라는 거는 하드보일드면은 네. 이렇게 많이 끓였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계란을 끓였다는 예,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왜 그게 그걸 의미하게 되죠? 옛날에 알았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이것도 예. 아니 장르 문화 비평하시잖아요. 잘 깨지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계란을 벽을 치면 음. 하드보일드가 아니면 금방 연약하게 깨지잖아요. 근데 하드보일드 에그는 깨도 잘 이렇게 퍽퍽하게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삶은 계란 같다는 뜻인가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그렇죠. 완숙. 그게 완숙 장르인가요? 완숙 장르네요. 하드보일드. 그 정말 설명하신 거랑 많이 다르네요. 제가 알고 그런 거 있는 아닌가요? 그 필립 말로우라는 탐정도 네. 절대- 레이먼드 예, 챈들러. 레이먼드 챈들러. 절대 그런 딱딱한 계란 같은 거 안 먹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의 어떤 형세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말을 뭔가 쓰게 돼? 꾀죄죄하고 네. 이제 쩔어 있고 네. 인생의 그 어떤 페이소스를 다 느낀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뜻이 나왔어요. 계란을 완숙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이지만 계란을 완숙하면 더 단단해진다는 뜻에서 전이되어서 비정하고 냉혹한이라는 문학 용어가 됐대요. 정말 뜬금없네요. 그렇네요. 하드보일드에서 완숙에서 비정하다? 네. 완숙은 맛있다, 뭐 퍽퍽하다 그렇죠. 이렇게 퍽퍽하다. 나와요. 트름을 하면 냄새가 독하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드보일드 탐정이 항상 뭔가 혼자서 뭔가 이 추악한 욕망의 거리에서 혼자서 이제 쓸쓸하게 걸어 나가는 결말이 나오잖아요. 아, 그거 그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 끝까지 간단가? 아, 뭐 그런 형사들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있죠. 아, 뭐 그런 거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 약간 타락한 듯한 음, 그 영국 드라마 중에 루크인가? 저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루크. 네, 그 흑인 형사 나오는 네, 엄청 멋있게 흑인 생긴- 형사 나오는 그 드라마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드라마 중에는 쉴드라고 그 타락한 형사가 있거든요. 자기 동료 죽이고 막 이런.
그런 이미지인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서스펜스가 있고 비밀이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추리 소설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탐정이라기보다는 형사, 그렇죠. 경찰.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탐정일 수도 있고 뭐 형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탐정인 거죠. 네. 또 방금 말씀하신 거랑 되게 특징이 다른 게 아까 처음에는 지적 능력 말씀하셨는데 이 하드보일드 소설이나 형사들은 어떤 지적 능력이라기보다는 맞아요. 끈질김, 맞아요. 직감 뭐 이런 것들 성품. 네 그런 것들이죠. 많이 캐릭터. 다쳐가면서 또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뭔가 동일시하기는 쉽겠네요. 그렇죠. 약간 평범한 느낌.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 명탐정들은 너무 맞아요. 이성적 능력이 뛰어나서 범인이 아닌 것 맞아요. 같은. 접근하기도 힘든 평범하지 않은. 셜록 홈즈 같은 거죠. 네. 말하자면 맞아요.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인드 팰러스라고 하죠. 마음의 궁전에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막 꺼내보고 막 이런 것들 하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밝혀지잖아요. 드라마에서는 코카인 상태, 하이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셜록 그러죠. 홈즈, 네. 원작 내용이랑은 다릅니다만 그런 이제 쭉 우리가 얘기한 여러 가지 추리물들의 시발점. 시발. 네. 왜 웃으시죠? 말씀을 잘하겠어요. 발음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어울리는 출발점. 출발점. 출발점이 된다. 네. 그래서 원형이다. 네. 이것도 흥미가 있겠네요. 말하자면 근본 뿌리부터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는 그렇죠. 거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설을 읽을 때는 대체 이 탐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런 틀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덕목에 대해서 기술이 되면서 그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탐정의 모습이 창출이 됐구나 그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네, 맞아요. 약간 저는 좀 읽기 지겹던데. 맞아요. 장황하리 많지. 네. 분석력이란 무엇인가 뭐 이걸 쫙 설명을 앞에서 하죠. 제가 볼 땐 거기는 건너뛰어도 맞아요. 그럴 정도예요. 그럴 정도예요. 네. 그럼 이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좀 있는 모양이네요. 그걸 좀 같이 공유를 해놓고 책을 읽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 이 탐정의 그 특징이라는 게 뭔지 유념을 하시면서 좀 읽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은 거의 최초의 탐정 소설로 일컬어지는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파생이 됐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네. 네. 캐릭터. 네, 그렇죠. 캐릭터라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이거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스포하면 안 드리겠지만 되죠. 네. 그 범인의 존재가 왜 이렇게 설정됐을까? 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단순히 범인이 독특하다라는 것 외에도 좀 특이할 점이 이게 어느 시점에 쓰여진 이 작품인지 생각을 해보면 좀 다른 생각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렇게 되게 독특한데 이 시대상 때문에 네. 이런 사건 독특한 설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자. 네, 네, 말하자면 캐릭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쓰여진 시대를 봐라.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포는 실제로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 작품의 지금 세팅이 공간적 세팅이 프랑스 파리예요. 프랑스에서 벌어진 사건이군요. 네, 그리고 이 작품 자체는 이제 1841년에 쓰여졌다고 알고 있으니까 19세기 중반이니 유럽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한창 깨하고 있던 때잖아요. 네. 그 사실은 아까 탐정의 원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건너뛰긴 했지만 이 탐정의 특질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에 가장 그 주류의 그 주류 백인. 그쵸. 예. 유럽의 존재, 백인 남성. 식민지 시대의 주류 백인 남성. 네. 그래서 가장 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 양상 최상위. 가운데 그쵸. 최상위 존재. 이 위계상 1세계 백인 남성. 말하자면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네. 이성이라는 것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어려운 말씀 쓰시네요. 계몽주의가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 어릴 때 계몽사라는 동화책 만드는 출판사도 있었어요. 개몽사 어떻게 됐죠? 계몽사 그거 어떻게 됐나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런 이성이 중요한 시대에서 네. 정말 뛰어난 이상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탐정이니까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보자. 네. 근데 이제 그게 탐정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 범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설정된지도 사실 그게 다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유념해서 읽으시면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글을 쓰신 분은 또 이제 뭔가 좀 풍성한 글을 내놓으셨지 않을까. 저 이거 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까? 글 써보려고요. 글을 예. 글을 써야죠. 우리가 읽고 봅시다가 아니에요. 그렇네요. 네, 쓰고 봅시다. 쓰고 봅시다. 재밌는 얘기에 취해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할 거 되게 많은 모양이네요. 그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초점들은 다 정리해 주신 건가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 이제 그 여기서 화자가 뒷팽이 아니에요. 뒷팽은 이 주인공의 친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화자의 친구. 네, 화자의 친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셜록의 왓슨. 맞아요. 왓슨과 셜록 홈즈의 관계처럼 여기서도 이 화자인 나와 뒷팽의 관계가 관계 안에서 사실 뒷팽이 이제 그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그럼 다 보통 그렇게 조수 아니면은 조수?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놀라는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그렇죠. 생각을 막 이렇게. 잘못 추리하고 그래서 이상한 그래요. 소리하고 네, 그 탐정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관계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풍부한 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홈즈와 왓슨의 관계는 뭐라고 할까요? 그것도 참 독특하죠. 친구도 독특하죠. 아니죠. 그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걸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또 풀어낸 게 있더라고요. 영혼의 파트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울메이트 그런가요? 또는 동성 애인. 왓슨과 홈즈가요? 네. 작품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드러나는 것 개인 같은데. 관계는 아니지만 또 퀴어적 코드가 분명히 이제 스며들어요. 퀴어. 퀴어란 뭔가요? 이게 기존의 그 남자와 여자로 규정되는 그 각각의 성별의 사람들만이 존재하고 그 둘의 결합이 이상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이다. 이성애. 네, 네. 그 이성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망을- 성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네, 그쵸?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열려 있고, 그러니까 뭐 동성애나 양성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네요. 네, 다 포함하고. 이른바 사회에서 정상이라고 규정하고 네. 있는 관계에서 벗어난 우리가 흔히 이상한 괴상한 맞아요. 관계라고 규정하는 맞아요. 것. 그- 퀴어라는 말 맞아요, 어원 자체가 맞아요. 그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원래 그 그렇죠. 사전적 정의가 또 퀴어라는 이상한 말, 애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퀴어라는 그 발음 자체가 음. 약간 퀴어하네요. 그렇죠. 이상하죠. 네. 예, 그 오묘하고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녹아 있는 게 이제 셜록 홈즈에 들어있다면 이번 작품에서의 두 주인공과 그의 보조 친구의 네. 관계에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라는 네. 말씀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이드를 주신 거네요. 작품을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금방 나온 게 뭐였죠? 첫 번째가 캐릭터. 탐정의 원형.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탐정이 될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시대. 어떤 시대에 쓰여졌길래 범인이 이런 존재로 설정되었는가? 그렇죠. 셋째, 관계. 그 극 중에 등장하는 그 화자와 탐정과의 관계. 그렇죠. 이 정도로.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탐정이라는 1인 주체에서 출발해서 그걸 전체 배경이 되는 시대, 그 다음에 1인이 타자와 맺는 관계, 이런 구조들도 좀 보이네요. 요거에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뭔가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그냥 우리가 읽고 바로 얘기를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읽으면 뭔가 이걸 가지고 쓰기 결과물을 남기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를 그러면 다음 주에 좀 써보면 좋을까요? 본격적인 쓰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냥 이제 쓸 준비. 그러니까 간단한 메모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메모를 하셔도 좋고. 읽으면서. 네. 뭐 이제 쓸 수 있는 내용은 금방 가이드를 드렸잖아요. 네. 그럼 세 개의 질문을 먼저 쓰세요. 먼저 뭐 탐정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그럼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겠죠. 읽다 보면 그 답을 자기가 이제 좀 써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시대에 쓰여진 글인가?
그래서 왜 범인은 이렇게 설정되었는가. 뭐 그 정도에 대해서. 아, 이게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게 되게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혼자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주셨잖아요. 빨강코님께서. 그렇죠. 그 가이드를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에 써보시고 그 다음에 뭐 글마다 다르겠지만 또 이런 이제 탐정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마음에 싹 와닿는 그런 문장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읽다 보면 또 사람마다 이런 문장이 멋있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한 뭐 2줄 정도 적어 보시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시작해서 뭔가 쓸거리가 좀 더 이제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쓰는 거는 그 다음 단계죠. 일단 읽어 보시고 여기서 내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입니다. 자기가 읽고 이 작품에서 내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A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작품이 B라고 답하고 있구나. 그럼 그것만 정리하면 돼요. 이게 질문을 뽑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글 선생님께서 질문을 가이드라인으로 딱 2개면 2개, 3개가 좋겠네요. 그걸 한 번만 다시 탁탁탁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탐정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자, 첫 번째 질문. 탐정이 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범인은 얘인가? 그러니까 즉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범인이 얘로 설정되었는가? 범인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설정되었는가? 이게 그렇죠. 2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화자와 탐정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어떤 관계인가? 네. 3번째 질문. 화자와 탐정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네.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메모하듯이 정리를 해보는 그렇죠. 그냥 것도.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그것만으로도 글쓰기 기본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이제 그걸 엮어서 음. 첫째, 둘째, 셋째로 쓰면 글이 되죠. 그렇죠. 내가 이걸 읽었는데 여기서 나는 3가지를 생각해봤다. 첫째, 답. 둘째, 답. 셋째, 답. 그럼 끝나는 거죠. 그 정도의 메모를 가지고 저희랑 같이 구체적인 내용들, 심도 있는 얘기들을 좀 더 진행을 해보면 그렇죠. 좀 더 뭐랄까 완전 전문적인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히 줄거리 요약만 하고 이런 수준에서는 조금 벗어난 비평의 느낌을 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만 하는 이유가 네.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품을 읽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작품을 하면서 셜록 홈즈 얘기도 할 거잖아요. 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화자와 그 주인공 탐정사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면 이런 관계가 다른 작품에서도 나오잖아요. 화자가 어떤 뛰어난 대상을 바라보면서 쓰는 거. 그러면 당연히 홈즈하고 이제 디팽이 비교가 되겠죠. 그럼 그것도 글감이 되죠. 그럼 질문이 하나 또 나오죠. 홈즈와 디팽은 무엇이 다른가?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탐정은 홈즈인데 디팽이라는 탐정도 있더라. 이 탐정 둘은 이런 건 비슷하고 이런 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게 일종의 글이 되는 분석적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다음에 만약에 모르그가의 살인과 관련된 영화가 있다. 영화를 봐요. 그럼 영화와 작품 또 뭐가 다른가?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겠어요. 글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시작해서 연관해서 뻗어나가는 많은 자료들이 묶여서 이 작품에 관련한 굉장히 좋은 리뷰가 하나 탄생하는 거죠. 실제로 비평을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나요? 이렇게 한 권의 책만 딱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진짜 아까 딱 말씀해주신 방식으로 사실은 서평을 쓰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야 되는 책이 뭐 A라는 책인데 저는 그 A라는 책을 쓴 사람의 다른 작품을 꼭 찾아서 사실은 읽어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른 점이랑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점이 딱 이제 보이면서 바로 쓸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한 권을 더 읽는 게. 그렇죠. 그럼에도 글을 쓰기 위해서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진짜 쉬운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리면 또 시청자분께서 너무 또 부담 가지시니까. 그렇죠. 저 벌써 마음에 지금 짐이 하나 가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 3가지 정도. 네. 뭐 글을 읽으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줄거리 말씀하셨는데 네. 줄거리도 정리를 해야 됩니까? 줄거리 정리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줄거리를 정리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그 작품을 이해한 방식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을 시켜보면 다 조금씩 다르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긴 부분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리 정도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질문. 아까 말씀드린 네. 3가지 질문에 대한 네. 메모식의 답을 그렇죠. 일단 적어보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질문에 대해서 각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잘 들으시고 메모를 또 하세요. 잘 묶어가지고 써가지고 이제 어디 올리면 너 이런 걸 썼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직 저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지 않죠? 많죠. 많은가요? 벌써 한 수십만 되지 않나? 미리 들으시고 먼저 올리는 사람이 칭찬받게 되겠죠. 그렇죠. 다른 이제 이거 듣고 나중에 올리면은 이제 카피 느낌 나겠죠. 그렇죠. 좋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카피해도. 그렇죠. 이게 그걸로 사실 돈만 안 벌면 돼요. 사실 글이라는 게 쓰면 또 다 조금씩 달라요. 거기다 누구 거 참고했다고 쓰면 그럼요. 되죠. 생각도 다 달라지게 되고. 네. 그렇죠. 저희 방송을 듣고 좋은 걸 쓸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이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짧은 단편 추리소설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작품을 읽을 때는 다른 방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읽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렇죠. 어떤 작품이든 간에 우리가 그 작품을 읽고 글을 쓴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질문들. 그러니까 좋은 리뷰나 비평은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뻔한 질문에 네. 대한 특별한 답변을 내놓거나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A라고만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B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돼. 그러면 그게 좋은 비평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남들이 다 하는 질문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서 나오는 답변은 기존에 없는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문장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앞으로 반복해야 돼요. 똑같은 방식을 계속 하다 보면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결정해드린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렇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독특한 질문을 찾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작가가 되는 겁니다. 이분처럼 말이죠. 그렇죠. 빨간꽃 선생님. 그러면은 그런 경험을 반복해서 하려면 우리가 글도 되게 많이 읽어야 될 거예요. 읽는데 혹시 이제 주실 만한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요. 네, 이제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번에는 이걸로 글까지 쓰고 싶은 마음으로 읽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쭉 읽고 넘겨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또 특히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서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그냥 흘려보내면 되게 아깝잖아요. 네. 마이동풍으로 뇌를 지나가 그렇죠. 버리면. 그래서 저는 기억할 만한 구절들이나 아니면 네. 나중에 이제 글로 쓸 때 활용할 부분들은 꼭 이제 카메라로 촬영해 놓거든요. 핸드폰 카메라로.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보고 어딘가에 포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이제 그거 다시 다 읽어본 다음에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사진 찍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티내기도 좋고. 티내기는 좋다고요?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거 읽었어. 딱 올리면 사람들이 쟤는 저런 책 읽어?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샵 북스타그램 북스타그램. 그런 식으로. 네. 북스타그램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 뭐예요 그게? 모르세요. 심지어 모르시네요. 그 선생님은 자 다시 한번 시몬 로보설 외계인설로 갑시다. 북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 네, 그걸 네. 합친 건가요? 네. 그 북스타그램으로 되게 많은 팔로워 수를 확보하고 있는 계정이 되게 많거든요. 뭐 그거- 먹스타그램도 있고. 그럼 책을 찍어서 올려요. 한 네, 페이지를. 리뷰 간단하게 이제 같이 리뷰하고? 올리고, 네. 여러분도 그거 하세요. 그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저 오늘 도서관 갔는데 오늘 도서관 한 10권 찍었어요. 나도 북스타그램을 해야 되겠네. 하세요. 올리세요. 네. 그런가요? 대단히. 네. 근데 시간이 없어요. 제가 글을 써야지. 뭐 북스타그램 하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 글을 올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글스타그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글스타그램. 글스타그램. 말 되네요. 네. 글스타그램. 그래서 글스타그램. 네. 글을 잘 쓴 다음에 그걸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요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음. 네.
글스타그램이라는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선점합시다. 이미 하고 글스타그램이라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게 손글씨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기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그러면 그거 썼으면 그냥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방법이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저널을 쓰면 다 찍어놔요, 페이지. 그렇죠. 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거죠. 그 찍어서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메모를 남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읽을 때도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네. 발췌해 놓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책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네. 책 읽을 시간이 없지만 뭔가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뭘 읽으면 되냐면 찍어 놓은 걸 읽으면 돼요. 자기가 아. 찍어 놓은 거.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보면 또 좋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 글만 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러네요. 이제 업데이트를 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사진을 찍으시든 아니면 뭐 읽으면서 입으로 읽어가지고 뭐 받아쓰기를 해놓으시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메모를 남겨놓아야 그거를 가지고 아까 질문에 답도 하고 네. 생각도 하고 맞아요. 쓸거리도 생기고. 다른 작품이랑 연관도 시켜보고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막 스마트폰 맨날 영화 보고 막 쓸데없는 뉴스 읽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쓸데없는 뉴스 막 허접한 거 읽지 마시고 자기가 찍어놨던 책들 네.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하세요. 그 문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거 있으면 또 메모하고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기록하실 때 그런 것도 기록하셔야 돼요. 뉴스 봤다. 뉴스 본 시간. 그렇죠. 미디어에 내가 얼마나 SNS 한 시간.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사실 뭐 SNS나 이런 거 하는 시간이 다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너무 많이 쓰니까 문제가 되는 너무 거 아니겠어요? 소모적이고 중독적인 면이 있죠. 저도 이제 SNS는 안 하는데 하다가 안 했어요. 엄청 좋아요. 너무 뭐 북스타그램? 안 네. 봐요. 그런 거 안 봐도 세상에 볼 거 많아요. 좋은 문장도 많고 네. 좋은 책도 많아요. 도서관 가보세요. 평생 봐도 뭐 읽을 수 없는 책들이 그 좋은 책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시간을 그 쓸데없는 거 보면서 허비하냐는 거죠. 이번 주는 그래서 짧은 작품이지만 네. 요거를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면 네. 여러분들 짧은 작품 저희랑 함께 열심히 읽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몬 선생님은 외계인이 아닐까. SNS도 안 하신답니다, 여러분. 네. 그 뭐 대단한 거예요? 안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의외로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뉴스를 보거나 그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한 거 보면 도파민이 팡팡 분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적이라는 말씀하신 게 딱 맞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볼 때 저희는 그런 아주 직자적인 도파민 이런 쾌락을 즐기지 말고 뭐랄까 장기적으로 참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라이터스 하이. 그렇죠. 라이터스 하이. 이 라이터스. 고통을 감내해서 찾아오는 행복. 그렇게 말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쉽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시라고요. 작은 고통만 참으면 찾아오게 되는 하고 행복. 싶은 거 다 하시되 이만큼의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죠. 아주 약간. 네, 약간.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오도록 합시다. 제가 막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빨간코님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도전 과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시죠. 네. 그 인상적인 구절, 두 구절 기록해 놓기 찍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방금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질문과 답 정리해 오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글 읽고 와서 같이 이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쓰고 봅시다.